이번 강의에서는 컨텐츠를 어떻게 시내에 출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컨텐츠가 있다. 그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맞는 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문자 기반의 컨텐츠, 그 다음에 이미지 기반의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타입과 그 화면에 보이기 위한 레이블과 이미지 뷰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출력하는 걸 봤었죠. 네, 하나의 씬에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종류에 맞는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단순히 이제 목록 형태가 있는데 목록도 다양한 컨텐츠가 복합되어 있죠. 이미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선 이미지 뷰를 사용해야 되고요. 글자 출력이다 레이블입니다.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동작 버튼 사용하게 되고 선택 사항이다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이런 목록 형태다 그럼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고 테이블 뷰와 테이블 뷰 셀을 이용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컨텐츠에 대한 어떠한 뷰가 가장 적절한 것인가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코드로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타입이 있고 그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한 뷰에 대한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기반의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자 컨텐츠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다루게 됩니다. 대신 이거를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뷰 클래스는 UI 레이블이 됩니다. 이미지 기반이다. 컨텐츠를 다루는 타입은 UI 이미지라는 클래스 사용이 되고요. 여러 화면에 보일 때는 UI 이미지 뷰가 됩니다. 이처럼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타입이 있고 그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뷰를 다루는 타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문자 기반의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레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 컨텐츠가 스트링 타입이죠. 우리가 스위프트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살펴봤었던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블을 놓고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에 레이블을 올려놓고 레이블에 대한 속성 창을 보는 것가 됩니다. 레이블에 대한 글자들, 색깔, 폰트, 그다음에 정렬, 몇 줄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속성 인스펙터에서 보는 내용들은 다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비슷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힌트를 얻어서 코드를 찾아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사용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폰트가 되죠. 폰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 하위로 더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떠한 폰트를 사용할 것인가? 폰트를 사용할 때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는요,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설정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작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앱에 대한 모든 글자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이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글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설정에다가 글자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거에 맞게 우리가 만든 앱에 있는 글자 크기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자를 사용해야 될 때는 컨텐츠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뷰에 대한 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레이블 같은 경우는요. 글자를 사용하죠. 글자는 자기가 얼마의 크기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폰트의 크기, 글자의 개수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 글자가 필요한 크기에 의해서 뷰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뷰들은 컨텐츠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뷰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메뉴는 사이즈 투 핏이라는 게 있어서 컨텐츠가 필요로 한 크기에 맞춰서 뷰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타임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에디터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컨텐츠가 필요한 크기에 맞춰서 뷰의 크기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즉 레이블이 문자를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자를 더 큰 경우 있어요. 더 많은 글자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생기게 돼요. 컨텐츠 크기와 뷰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
뷰의 크기가 더 큰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왼쪽, 중앙, 오른쪽, 양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뷰의 크기가 작을 경우입니다. 전체 크기는 이만하지만 레이블 크기가 요만해져요. 그럼 글자를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점점점 이용해서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컨텐츠가 작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크기를 줄인다던가 혹은 일부를 축약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더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라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글자 일부를 아까 봤었던 점점점 이용했죠.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 축약하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오토 시링크 같은 경우는 글자에 대한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20포인트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 비율 오토 시링크 속성이 있네요. 최소 10포인트까지 더 줄여서 보여주겠다라고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라인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속성 이용하게 되면은 원래 레이블은 한 줄로만 출력해 주는 게 기본 속성인데 이거를 여러 줄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줄 바꾸는 방식에 대한 설정들을 더 해줄 수가 있고요. 예, 이거를 0으로 바꾸게 되면은 레이블의 높이가 허용하는 한 여러 줄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레이블에 대한 높이를 지정해 줘야만 이 기능이 동작합니다. 코드로 레이블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UI 레이블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예, 역시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프레임 속성에 의해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레이블이 출력하는 글자, 즉 컨텐츠는 텍스트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레이블을 만들고 이제 이 속성값 줘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만들고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 프로퍼티 이용해서 화면상에 보이는 글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뷰에다가 애드 서브에서 뷰 구조 안에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은 컨텐츠에 의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사용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레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번엔 사이즈를 0,0으로 만들었습니다. 컨텐츠를 작성해 주고요. size to f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에 의해서 뷰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I 레이블에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즉 레이블이 더 큰 경우에 글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라인 브레이크 이용해서 글자의 어디를 축약할 것인가, 오토 시링크 이용해서 레이블이 더 작은 경우 어떻게 얼마나까지 글자 크기를 축소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라인스 이용해서 몇 줄까지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폰트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폰트라는 이름의 프로퍼티가 되고요. 타입은 UI 폰트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폰트 설정하기 위해서는 UI 폰트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시스템 폰트 만들기 혹은 볼드 타입 만들기 혹은 폰트에 대한 이름 이용해서 지정해 주기가 있습니다. 시스템 폰트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폰트를 만드는 걸 사용하면 되고요. 크기 15 혹은 내가 다른 이름의 폰트 사용하고 싶다. 마커 펠트라는 이름의 폰트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땐 이런 형태로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레이블에다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폰트 사용할 때 이제 다이나믹 타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UI 폰트에 프리퍼러드 폰트라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 스타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UI 폰트에다가 헤드라인 스타일로 폰트를 만들어서 레이블에 지정해준 코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스타일 주게 되면은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서 폰트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폰트를 커스텀 쓰고 싶다. 시스템 제공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할 때는요. 폰트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Add Files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폰트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된 폰트 파일을 plist에다가 이거를 추가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Add에서 Font Provide by Application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그 하위에 배열의 하위 속성으로 폰트 파일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런 준비 과정 마치고 나서요.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UI 폰트에 내가 입력한 폰트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면은 커스텀으로 넣은 추가한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관된 클래스가 몇 개 있는데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UI 이미지 뷰를 사용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컨텐츠 클래스는 UI 이미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지 리소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미지가 화면의 UI 일부로서 제공되는 이미지다.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 컨텐츠로서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가 자신의 카메라 이용해서 찍어놓은 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 리소스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UI다. UI 일부다. 그럴 때는 앱과 배포가 되죠. 프로젝트에 같이 추가됩니다. 이때는 번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앱에 대한 이미지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컨텐츠로서의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기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그 저장되는 곳이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돼요. 그 다음에 기기에 다운로드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폴더에 대한 경로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서 URL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리소스를 다루는 방법 중에 앱과 함께 배포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다루느냐? 프로젝트에 이미지 파일을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로 다룰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는 에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셋 이용해서 이미지 리소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로 다룰 때는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애드 메뉴 이용해서 추가하면 되고요. 혹은 파인더에서 엑스코드로 이미지 파일들을 쭉 끌어다 넣어도 됩니다. 파인더로 이미지 파일을 추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는 이미지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 내로 복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선택사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리에이트 그룹 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만 만들어지게 되고 혹시 폴더 구조라면 그룹만 만들어지게 되고 폴더 구조는 무시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폴더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추가하려는 이미지 파일이 폴더 구조다. 그럼 폴더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크리에이트 그룹으로 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에드 타겟에서 이제 어느 타겟에 사용하도록 설정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기가 다양한 기기가 있다고 했죠. 레티나 기기가 있고 레티나 기기에서도 2배수 모델, 3배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이미지 파일 뒤에다가 추가로 작성해 줍니다. 골뱅이 익스가 붙었죠? 2배수 모델 레티나 기기입니다. 3배수 모델, 즉 플러스 모델에는 골뱅이 3X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면 동작하는 기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엔 파일 대신 에셋을 이용해서 이미지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셋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안에 뭘 할 수 있냐? 앱에 대한 아이콘들 혹은 앱 UI에 사용하는 이미지 세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런치용 이미지 혹은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셋 이용해서 앱에 대한 아이콘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앱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안 되면 하단에 플러스 메뉴 이용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앱 아이콘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iOS 버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 노티피케이션 쪽, 스포트라이트 사용하기, 그 다음에 2배수 모델, 3배수 모델,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식으로 각각 상황에 맞는 이미지들을 그 파인더 이용해서 쭉 끌어다 넣게 되면은 설정이 됩니다. 에셋에는요, 앱과 배포되는 이미지들을 다루기 위한 이미지셋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화면에 대한 UI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추가할 때는 하단에 이제 플러스 메뉴가 있는데 플러스 메뉴 이용해서 이미지셋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미지셋을 만들게 되면은 이미지셋은 각각 배율별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더 같은 걸 이용해서 쭉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셋에는 이름이 있고요. 이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역시 동작하는 기기의 배열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셋이 있다면 그거를 다양한 이미지셋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편리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 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가 되죠. 그래서 이미지 뷰를 올려놓고 속성 창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하나는 normal, highlighted. 하나 이미지 뷰는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하이라이트 속성이죠. state라는 걸 이용해서 상태 값을 바꿔가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앱의 UI 말고요. 앱의 UI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사용자 컨텐츠로서 사용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설정 사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뷰에 있는 기능이고요. 뷰의 컨텐츠 모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 투 뷰를 하게 되면은 뷰의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의 크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뷰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펙트 피트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원래 크기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맞추게 되게 됩니다. 혹은 이미지에 대한 원래 크기를 유지하면서 어느 부분을 출력해 줄 것인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뷰에 있는 컨텐츠 모드를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이미지 뷰가 가지고 있는 영역보다 더 넘치는 부분도 같이 출력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클리핑 속성, 즉 클립 투 바운드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뷰에 대한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출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립 투 바운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미지 뷰를 코드로 이용해 다뤄보도록 할까요? 코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UI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뷰를 다루는 방법은 조금 간단합니다. 이니셜라이즈 만들 때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아까 속성창 봤을 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죠? 보통 상태 이미지와 하이라이트 상태의 이미지 두 가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프로퍼티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속성은 is highlighted라는 걸 이용해서 상태를 변경해 가면서 그 상태에 맞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코드로 이미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중요한 게 이미지 파일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이미지가 번들과 같이 배포된다, 즉 프로젝트와 같이 배포된다 그랬을 때는 그 이미지에 대한 이름 혹은 에셋이 있다면 에셋에 있는 이미지 셋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보게 되면은 이름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알고 있다, 즉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경로를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컨텐츠 오브 파일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걸 이용해서 만듭니다. 혹은 네트워크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인터넷이나 혹은 파일을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번들로 배포되는 이미지, 거기서 객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와 같이 배포가 되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나 PNG 같은 경우는 확장자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2배수 모델, 2배수 모델, 3배수 모델 동작한 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이미지 만들죠. 네임드 이용해서 like butt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셋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있다면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서브에서 추가해주는 이런 코드가 됩니다. 번들로 배포되는 경우가 되고요. 경로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얻어서 UI 이미지를 만들면서 컨텐츠 파일에 대한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해서 얻어온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살짝 좀 복잡합니다. 일단 URL을 먼저 만드는 코드가 있고요. URL을 통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URL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바이너리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걸 이미지 뷰에다가 설정해주는 이런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걸 이미지 뷰를 설정해주는 코드는 역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얻었다면 이미지 뷰를 출력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미지 뷰에는 몇 가지 컨텐츠 출력에 관련된 속성들이 있었죠. 일단 컨텐츠 모드입니다. 얘는 UI 뷰에 있는 코드입니다. 컨텐츠 모드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 모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클리핑에 대한 거 봤었죠? 클립 투 바운드라는 속성 이용해서 뷰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출력 여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리소스와 이미지 뷰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제 씬을 만들어 놨고요. 이미지 뷰를 추가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일단 번들과 함께 배포되는, 즉 앱에 대한 UI로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먼저 볼 거는 파일 단위로 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추가를 할 겁니다. 파인더에서 이렇게 쭉 밀어다가 넣으면 되고요.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 크리에이트 그룹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은요, 각각 크기를 좀 제가 다르게 작성해 놨고요. 뭐가 반영되도록 했나, 숫자를 좀 적어놔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배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되고, 2배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EX, 3배수 모델 플러스 기 있죠? 거기에는 골뱅이 3X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 사용할 때는요, 이미지 뷰에서 속성창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400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기기가 7 아이폰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모델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플러스 모델로 가게 되면요, 이번에 6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기에 따라서 파일로 넣다 하더라도 골뱅이 EX, 골뱅이 3X에 맞춰서 저절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셋, 에셋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셋은 프로젝트 만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앱 아이콘을 이용해서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전과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용되나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정보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앱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배수 모델, 3배수 모델 60포인트죠. 2배수 모델일 때는 120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3배수 모델일 때는 180 픽셀짜리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각각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이미지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앱 아이콘, 즉 앱에 대한 스프링보드에 나타난 앱 아이콘이 됩니다. 이번엔 이미지 셋을 이용해서 이미지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플러스 메뉴 이용해서요, 이미지 셋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셋에 보면은 각각의 배수별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홀더가 준비되어 있죠. 역시 파인더 이용해서 각각의 배수에 맞는 이미지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 셋을 사용할 때는 이미지 셋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만듭니다.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셋이 여러 개다 싶었을 때는 그룹을 이용해서 폴더를 이용해서 폴더 안에다가 다양한 이미지 셋을 폴더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복사가 됐네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셋에 있는 걸 사용할 때는 스토리보드 상에서 선택합니다. 이때는 이미지 셋에 대한 걸로 넣어주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도 시켜볼까요? 런하게 되면은 기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 7이기 때문에 400 사이즈 2배수 모델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들어가는 거 볼까요? 홈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이콘이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르쉐 아이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뷰와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C는 뷰를 통해서 컨텐츠를 출력하죠. 때 뷰는 컨텐츠의 종류에 맞춰서 선택해야 되는 걸 봤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다, UI 이미지 뷰. 그 다음에 글자를 출력하고 싶다, UI 레이블. 목록 형태다, UI 테이블 뷰.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는 뷰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거는 문자 기반의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한 걸 봤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다루나요? 스트링 타입으로 다룹니다. 컨텐츠의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UI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였죠. 이미지는 UI 이미지와 그걸 출력하기 위한 이미지 뷰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 리소스를 다루는 방법을 봤었습니다. 파일 다룰 수도 있고요. 혹은 에셋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했었죠? 프로젝트와 같이, 즉 앱과 같이 이미지가 배포된 경우에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이미지 뷰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출력을 합니다. 파일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에셋 형태로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얻어서 이미지 뷰를 출력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와 컨텐츠에 대한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